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도 시장이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네. 양시장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5장 체크포인트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요. 경기 회복이냐 재봉쇄냐. 정말 지금 그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네. 기분이죠. 아마도 내일까지는 이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제가 할 말을 좀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내일까지 잘 버텨야 우리가 수익 나는 거지. 지금 조정장은 금방 끝날 때인데 이 조정장을 무서워서 뭐 매도에 동참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빠른 후반부터는 반등이 들어올 텐데 그 수익을 못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은 지금 경기 회복과 재봉쇄 일단 차트 하나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보면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 급락이 나왔냐? 어제 미국 증시도 이 FOMC 회의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좀 커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빠진 건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오미크론 변이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영국에서도 어쨌든 입원자가 좀 나오고 있고 사망자 1명이 나왔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재봉쇄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들면서 이 경기 회복주 중심으로 좀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다만 저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아마 종료가 될 텐데 FOMC 회의가 종료가 되면은 결국 지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 테이퍼링 가속화로 인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겁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도 내년에 금리 인상을 2.6회 할 거라는 것들이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확실히 됐을 때 오히려 지금 이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악재였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빠졌던 금리는 다시 돌아서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일까지는 이런 시장이 이어질 수 있고요. 뭐 괜찮다면은 좀 더 빠른 반등이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일까지 이런 시장을 견뎌야지. 견뎌야만 우리가 또 후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등장에서 손실도 회복하고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지금은 좀 참고 기다릴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금리 하락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FOMC 회의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부터 반영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일 밤부터니까는 오늘 밤에 첫날이고요. 내일 밤이 둘째 날이기 때문에 내일 밤에 결정이 나면은 목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 불확실성이 이제 뭐 조정 나온 거고요. 이틀 연속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빠르면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내일까지도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내일까지는 좀 조정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그런 각오를 하셔야 후반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전략 후강 장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기로에 놓여서 잘 버텨야지 다음에 수익 찬스도 노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2차 전지주들을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버티기가 좀 힘들까 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채팅방에도 최현덕 매니저님 혹시 대주전자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기존의 목표 주가 네. 여전히 동일한가요? 아니면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수정을 해야 되나요? 궁금한 거 올려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좀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반도체, 게임 이런 것들도 네. 일단 전고점까지의 상승 내려온 충분히 있다 봅니다. 특히나 제가 좀 이따도 좀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좀 과대 낙폭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금리 인상이라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제조업이 먼저 급등할지 아니면 또 어떤 원래 기존의 주도주였던 게임 메타 먼저 급등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조기금리 인상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공급망 전체가 풀릴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나 반도체 위주로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는 목표가를 지금 잡기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전고점까지 상승 가능한 거니까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홀딩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현재 구간에서 홀딩해보자. 물론 목표 주가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부침을 겪고 나면 다시 전고점까지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또 새로운 두 가지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이런 시장에는 사실 살아남는 종목이 정말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은 어떤 종목을 리뷰해 볼까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는 걸 갖고 있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뭐 마이너스 5%대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어제 이제 유재석 씨가 코로나 확진 의견 나오면서 지금 도토리 페스티벌이 전격 연기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NH벅스 같은 경우도 빠진 경우인데 다만 지금 이 그 도토리 페스티벌 연기가 됐을 뿐이지 싸이월드의 오픈은 17일 합니다. 그럼 싸이월드 오픈과 함께 한컴타운도 같이 오픈하거든요. 그럼 싸이월드로 인해서 수혜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컴타운인 건데 싸이월드를 통해서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은행을 이용한다든가 뭐 영화 예매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토리 페스티벌로 인해서 음원 관련주가 수혜받았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도토리 페스티벌 연기가 되면서 싸이월드로 인한 진짜 메타버스 수혜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지금에서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오히려 싸이월드 관련주가 이제는 NHN벅스에서 한컴타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조 단위 때 어떤 지원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도면은 거의 저점인 거니까는 게임주, 메타버스, 지금 가격대는 절대 팔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홀딩 의견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그다음에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제가 NFT의 대장주로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좀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가요. 이틀 연속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는 건데 오늘 지금 이제 이번 연도 마지막 경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NFT 같은 경우는 경매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도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 어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아직까지 큰 움직임 없습니다만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제조업 쪽이 꽤 큰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 비제조업 쪽에서 대표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반도체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또 후공정 대표 종목이기도 하죠. TSMC가 지금 인텔하고 지금 이제 어떤 수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만 결정나면은 전 고점 돌파는 또 제가 볼 때 무리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좀 담아두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종목들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밀렸던 한글과 컴퓨터 오히려 이 종목의 경우에는 흔들리지 말고 쭉 가져가야 될 그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미 반도체까지도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선택된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지 네. 새로운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입니다. 오미크론 사망자.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나마 안심했던 게 단순 감기로 지나간다. 네. 오히려 오미크론이 정말 지배종이 되어서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건데 독감도 사망자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델타 변이보다도 사망자 숫자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오미크론이 감기 증상만 있었고 입원 환자도 많이 없었고 사망자가 아예 없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있던 건데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는 우려감이 갑자기 커진 겁니다. 다만 당연히 확진자가 지금 영국에만 거의 5천 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망자가 뭐 안 나오면 좋겠지만은 제가 딱 한 명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바이오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하나 좀 말씀드릴 거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에서 첫 오미크론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영국의 존슨 총리는 오미크론 증상 가볍다는 생각은 제쳐둬야 한다. 아직까지 어쨌든 데이터가 뭐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2, 3주가 지나있지만은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가볍다는 증상은 그 생각은 좀 제쳐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어쨌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존슨 총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고 지금 영국의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 이제 오늘 아침까지만 보시면 4,700명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이어서 지금 뭐 유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또 영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런던에서만 오미크론이 하루 만에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염력이 좀 강하다는 이야기고 하루에만 1,500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도 좀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우리 아시아 증시까지 조정이 나오는 부분도 있죠. 다만 이제 남아공에서 처음 확인 후에 지금 70여 개국에 이제 확인되고 있으면서 지금 어떤 빠른 확산 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사망자 1명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경주로 끝난다는 이야기고 또 백신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 돌파 감염되고 있는 건데 돌파 감염됐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주로 끝난다고 하죠. 그런 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뭐 한 1월 달만 된다 하더라도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대부분 나와 있을 것이고 아마 지금 정도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으로 인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 구간에서 우리가 좀 많이 담아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도망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서 바이오가 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관련주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무엇일까요? 제가 또 시간이 남아서 채팅방에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 내년 연초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여쭤봤더니 정말 간다 안 간다가 팽팽하게 숫자가 지금 대비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최현덕 매니저님은 지금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고른다고 했는데 이 종목이 갈지 여러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국전약품입니다. 바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그 치료제에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재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국내에서 신약 개발 기업인 그 샤페론이 이 폐혈증 치료제죠. 누세핀을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국에서 임상 이상에 있어서 증상 개선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에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국전약품이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바로 지난달인데 MSCI 지수에 지금 11월 달에 편입이 됐고요. 여기에 편입이 되면은 여러 패시브 펀드에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좀 그 패시브 펀드 벤치마킹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서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좀 크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가고 있으니 주가는 급등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영역에서 이제 치료제, 어떤 감염 치료제까지 지금 영역을 넓혀가는 상황에서 2차 전지까지 확정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전해질 첨가제까지 사업 확정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인정이 되면서 지금 MSCI 글로벌 지수에 편입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는 코로나 치료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치료제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까지 담당하고 있는 이 기업을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SCI 지수 편입 전망에 따라서 좀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요. 충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한번 요때 올랐던 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갖고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조정을 거쳤던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조정 중에 있어서 어떤 그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요. 저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 접근하실 때 이미 급등이 나온 걸 접근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국전약품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6,000원까지만 짧게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전약품이었습니다. 16,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약바이오, 논란의 제약바이오 안에서 국전약품이 나왔고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무엇일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가상세계에서 내 집 마련. 네. 현실 세계 제 집이 없으니까 가상세계에서라도. 이제 그 젊은 층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가상세계가 아직까지는 뭐 잘 못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가상세계가 이제 막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상세계 안에서 빌딩도 짓고 리조트도 짓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가상세계 부동산을 51억 원에 거래가 된 것도 좀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일이냐면 중국에서 열풍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중국의 메타버스 열풍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을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많이 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비트코인 막힌 중국이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트코인 이런 거 막아두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메타버스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중 여유 자금 메타버스 부동산을 가고 있는 걸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 그 중국 증시의 A주 상장사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에 뛰어들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의 일부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 텐센트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버스 전단팀까지 구축하면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건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자 중국이 지금 메타버스 규제, 게임 규제 이런 IT 콘텐츠 같은 경우를 다 규제하고 있는 건데
텐센트가 이걸 메타버스 전단지까지 만들어 띄워준다는 얘기는 사실 힘든 거거든요. 공산당의 어떤 그런 걸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힘든 건데 그만큼 메타버스 시장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텐센트 같은 경우도 그게 띄워주고 있는 거고 즉 메타버스 안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뭐 건물을 짓고 뭐 오락장도 건립하고 박물관도 짓고 이런 것들 활발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연령층을 보니까는 1990년대생하고 2000년대생이 주로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지금 부동산까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커지는 가상 세계에서만이라도 어떤 내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규제라고 하는 중국. 그만큼 중국이 규제를 하고 있어도 이 시장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또 우리가 어떤 메타버스 시장은 절대 잘 수가 없구나라고 보시면서 관련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열풍이 이제는 현실에서 가상 세계로까지 네.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기대주를 공략해 봐야겠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바로 한국토지신탁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부동산 신탁 시장 점유 1등. 네, 진짜 부동산이네요. 네. 근데 이 진짜 부동산 기업이 네.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영업 그 이익을 봤을 때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는 이런 기업이 메타버스까지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동산 기업이 진짜 이쪽에 뛰어드나라고 한 건데 실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신탁 시장 점유 1등이고요. 국내 최대의 부동산 신탁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래전략 TF팀을 신설했는데 토지 신탁이나 어떤 리츠 외에 블록체인, NFT, 그다음에 이 메타버스 진출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까지 따로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 지분을 확보했는데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0% 정도 좀 안 되는 걸 알려져 있거든요. 이 후오비 코리아가 국내에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 기준 6위권에 들어가는 그 거래소고요. 24시간 거래량 기준이 9월 달에 948억이니까 꽤 많은 거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분을 인수한 것이고, 이 지분은 지금 단월까지 투자한 거래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분을 확보하면서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 회사와 관련해서 사업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메타버스로 직접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부동산 신탁 회사가 실제 메타버스로 들어갔을 때 제일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메타버스가 부동산 시장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시 신탁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런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한번 그 신고가를 찍고 나서 매물 소화하고 있거든요. 자, 매물 소화를 오늘 끝내는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상승 탄력에 좀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지금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3,500원까지 좀 크게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소개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매수가 현재로 저희는 공략을 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3,500원, 손절 가격은 2,500원입니다.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어요. 이외에 오늘 시장, 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4시 20분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 제가 내일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주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일까지 잘 버틴다면은 산타레일을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를 또 정확히 좀 설명 좀 들어볼 거니까 4시 20분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찾아볼게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